반갑습니다. 그라제라입니다. 자, 오늘은 뱅에돔 시즌이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바다상이나 수온이 들쑥날쑥합니다. 포인트 편차도 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낚시를 해보면 자료돔은 잘 피는데 희한하게 뱅에돔 입질이 있는 거는 같은데 분명히 입질을 받지를 못하고요. 또 미끼를 빵가루를 쓰거나 크릴을 쓰거나 홍게를 쓰더라도 이제 잡어들한테 자꾸 따이고 정말 종잡을 수 없게끔 많은 그 어려움이 따르는 게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부분은 뭐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좀 큰 거를 잡아봤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 줄 바늘이 링 바늘에 스프링이 감겨져 있는 스프링 링 바늘입니다. 자, 그게 어떤 바늘이냐면 여기 지금 뱅에돔 3호부터 쭉 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보기 좀 크게 보이는 게 이게 크게 보이겠네요. 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그 다음에 링이 있어서 단고 낚시하고 뭐 그럴 때 참 좋죠. 자, 바늘에 크릴이나 홍게를 깨고 거기에 떡밥을 뭉쳐서 감추는 거죠. 송편처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쌍바늘처럼 같은 목줄에 저 바늘을 하나 더 달게 되고 거기다가는 밑밥만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바늘이 풀리면서 밑에 있는 바늘을 동조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캐스팅하고 그 쌍바늘에 달려있는 크릴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시스템화돼서 자기들끼리 동조를 시켜주면서 입질을 유도하고 입질도 받는 그런 시스템이고, 밑밥은 절대 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밑밥은 잡아불용 앞에다만 계속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멀리 좀 캐스팅 할 때 라인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는 밑밥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하는 뱅에돔이 조금 시간은 더디더라도 한 마리씩 걸러들이면 씨알이 어마무시합니다. 큽니다. 감성돔 낚시에서 그게 재미를 많이 보고요. 뱅에돔 낚시도 그렇게 하시면 씨알 큰 걸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걸 잠깐 보여드리고,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의외의 조과에 아주 크게 만족할 겁니다. 자, 스프링 링 바늘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시던 바늘이 스프링 링 바늘입니다. 잘 모르신 분도 많죠. 그 다음에 단고 낚시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자, 호수는 제일 작은 호수가 3호 이렇게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지금 제가 지금 뱅에돔 낚시하거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현재 5호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그 우리 뱅에돔 5호 바늘하고 똑같습니다. 크기가. 자, 3호 크기와 5호 크기는 조금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긴 꼬리 할 때 딱 어울리는 게 이게 9호입니다. 이렇게 9호. 3호, 5호, 9호. 물론 가운데 5호와 6호와 7호도 있습니다. 8호도 있고. 그냥 하나씩만 보여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긴 꼬리 할 때는 이게 딱 좋고요. 자, 이 9호 바늘로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좋아서 딱 적당한 크기인 것 같은데, 이게 감성돔 바늘로 했을 때는 한 3호 정도 그 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긴 꼬리 낚시할 때 딱 좋은 8호, 9호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가. 오늘 그 영상은 이 바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아까 영상에 잠깐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제일 큰 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참돔, 뭐 대물들 그런 거 잡을 때, 자, 크릴 같은 거 몇 마리 꿰고 여기에 이렇게 떡밥처럼 크게 뭉쳐서 바다에 내리면 이 떡밥이 내려가는 수심대까지는 잡어들이 건들더라도 통과가 돼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풀리면 빵 하니 크릴만 나타납니다. 자,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제가 물에 담가서 풀리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뱅에돔은 5호 바늘, 5호 바늘이 딱 맞습니다. 크릴 한 마리 끼워서 송편조법으로 딱 말아서 경단 달고 캐스팅하면 딱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빵가루 조법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호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주 바늘이 작습니다. 3호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목줄이 보통 있습니다. 목줄을 보통 한 2m, 3m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저부력 반유동 조법이니까 목줄을 굳이 막 3m씩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5에서 한 2m 정도의 목줄만 가지면 이 족법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늘 묶는 법은 자, 굉장히 쉽게 가면 됩니다. 자, 링 바늘이기 때문에 자, 스프링을 잡고 자, 링을 그냥 통과시키면 바늘 묶기도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통과시키고 한 2cm 정도가 통과가 되면 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줄을 잡고 이 상태의 줄을, 이 기둥줄을 그냥 돌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바퀴 정도 되고, 자, 다섯 감았죠. 다섯 감았으면 자, 끄트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서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잡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끝. 자, 뒤에서 하는 이유가 자, 바늘의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각도로. 앞에서 해버리면은 각도가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바늘 끝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쳐박게 되는 거죠. 뒤에서 하는 이유는 자, 이 이유입니다. 자, 묶는 법은 자, 스프링을 잡고 자, 뒤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요. 자, 짜투리가 나오면 짜투리를 잡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다섯만 하죠. 자, 다섯 바퀴 감고 자, 목줄 끝에를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자, 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끝. 뭐 매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짜투를 잘라주면 되죠. 야, 이렇게 자르고 자, 그러면은 밑에 바늘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 그러면 바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쌍바늘이라 했는데 이거를 가지줄을 달아서 쌍바늘 하는 게 아니라 이 줄에 기둥줄, 목줄 기둥줄에 그냥 같이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거를 20cm 정도 할 것인지 30cm 할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20에서 30cm 정도의 한 뼘 정도, 우리가 보통 이 한 뼘 정도에 이렇게 벌려놓고 하면 가장 무난하게 조류가 좀 세더라도 얘가한테 전달되는 능력이 이 정도가 적당하고 좋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한 뼘 정도,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얘가 던지자마자 채비 정렬되면 내려가면서 후 풀립니다. 그래서 얘를 먹여 살리는 어필하는 거죠. 이 바늘에. 그래서 여기 이쪽에 채비에서 던져서 캐스팅하는 구역에는 밑밥을 안 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예전에 2년 전, 3년 전에 했던 쌍바늘 조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반 바늘이고, 그 다음에 그때는 얘가 바늘이 아니고 조수고무 같은 거였죠. 지금은 바늘입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본심도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한 10%, 20%는. 자, 얘 채비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자, 보시면은, 자, 바늘의 스프링을 또 잡고요. 자, 지금 하나 묶여진 줄에 뒤쪽 끝줄입니다. 자, 끝줄에 다시 이렇게 뒤에서 들어옵니다. 자, 뒤에 들어와서 쭉 넣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간격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자, 영상으로 보기 좋게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기둥줄에서 그냥 쭉 내리고, 자, 이 기둥줄에서 나온 줄을 잡고, 자, 또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뒤로 왔으면, 자, 뒤에 온 줄을 잡고, 이렇게 또 넣습니다. 쭉 잡아 빼주죠. 자, 끝.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채찌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 바늘이, 평상시 그냥 일반 바늘보다 조금 더 무게가 세죠. 그러니까 제로찌 같은 경우를 하게 되고 경단을 또 무겁게 두 개를 달면 투제처럼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단계 업을 해야 되겠죠. 무게가 상당합니다. 벌써 지금 경단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늘에 스프링까지 달려 있어서 아무 것 뽕돌 같은 거 하지 않고 보통 B 정도의 찌, 여불에 조금 남아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끼가 크릴이고 생미끼입니다. 아주 강력한 입지 들어옵니다. 찌가 굉장히 빨리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유는 반유동이지 않습니까? 저부력 반유동. 자, 위에를 딱 막고 있어서 내가 5m를 공략을 했다 그러면 5m에 있는 찌가 총알처럼 사라집니다. 여부력이 조금 남아 있어도. 그래서 그런 쪽은 전혀 상관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채비를 하고 밑밥을 뭉쳐서
크릴을 달아서 똑같이 송편 조법을 해서 물에 한번 담가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비가 다 됐습니다. 채비는 다 됐고요. 그냥 빗지에 목줄 3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돌에 달고 조수고무 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꽃갈채비 같은 조수고무를 하나 위에 달아서 그냥 찌머리 위를 강하게 딱 눌러버렸습니다. 고정되게. 목줄이 3m 줬기 때문에 나는 3m를 공략한다, 그 내용이죠. 4m를 공략하고 싶으면 얘가 1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5m 하면 5m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5m 이상이 넘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면사로 반달구슬을 해서 그렇게 공략하시면 좋고, 3, 4m 공략할 때는 이 조수고무 하나를 위에서 올려놔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수심을 맞춰가면서 입질이 고정이 딱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되죠. 자, 밑에 바늘은 크릴이나 홍개비를 달고 경단으로 더 씌워서 보호를 하는 거고, 위에는 점도가 풀리게끔 해서 밑에 쪽에 동조를 시켜주는 밑밥의 경단을 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록 숙성 크릴, 자, 냉동시킨 거를 가져오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예쁜 걸 하나 골라서, 자, 머리 띄고 꼬리 떼고요. 바늘에만 조금만 감싸지 있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답니다. 그럼 스프링이 남죠. 자,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밑밥으로 감싸는 겁니다. 자, 저는 조금 무르게 찰지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2m, 3m, 4m, 5m 정도에 있는 큰 뱅에를 잡기 위해서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점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잡어가 건드려도 바늘에서 바로 좀 이탈이 안 되게끔 푸석푸석 풀리는 미끼보다는 이런 걸 조금 선호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여기는 이제 클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바늘에는 클 필요가 없고요. 제가 띄어서 얘만 감싸주면 되니까 이렇게 조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른 데에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감싸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달 부분을 살 해서 다시 톡톡톡 누르면 이렇게 되고, 위에 바늘에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바늘에만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달면 그냥 끝납니다. 이 경단 안에는 크릴이, 초록 크릴, 숙성 크릴이 들어있고요. 또는 홍개비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 위에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얘보다는 조금 잘 풀릴 겁니다. 얘는 조금 더 단단하게 해놨고요. 결론은 얘는 얘를 동조시키게끔 풀리게끔 내려가는 거고, 얘가 조금 더 빨리 풀려고 빈 바늘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조금 남아있어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더 어필을 하죠. 올려두는 것. 그래서 얘를 통째로 삼키는 애들도 있고요. 얘가 다 풀렸을 때는 얘가 한 3분의 1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빛 크릴이나 홍개비가 보이겠죠. 그러면 직방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속에 담아서 풀리는 과정만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는 됐죠?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물속에 담가서 얘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상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풀리는 정도만 보시면 이렇게 바다에서 꼴랑꼴랑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지금 위의 경단이 천천히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이 느린 것 같지만 확실하게 씨알 큰 애들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조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쌍바늘이 해서 가지줄을 또 하나 해가지고 막 엉키는 부분도 거의 없고요. 같은 기둥줄에 있어서 밑밥 전달률도 훨씬 더 빠릅니다. 조금 더 막 빨리 풀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막 풀리게 하면 조류에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점도를 위에 걸 조금 더 빨리 풀리게 조금 더 덜 치대고요. 밑에 거는 조금 단단하게 조금 오래 붙어 있어도 큰 효과를 봅니다. 자, 이렇게 세게 잡아당겨도 경단이 웬만해서는 이탈 안 합니다. 점도를 그렇게, 저는 그런 걸 즐겨하기 때문에 캐스팅에도 장타에도 잘 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세게 심하게 잡아당겨도 경단이 물속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죠. 바늘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일반 바늘은 이미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스프링 바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잡어가 실제적으로 빵가루 낚시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매장에 초보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조법이 아닌 그냥 3호나 5호 바늘,
자, 그 바늘에 빵가루만 이렇게 뭉치고 던져도 잡어들이 툭툭 건든다 하더라도 바늘 끝에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자, 바늘 귀에는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스프링에는 밑밥이 경단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애들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뱅에돔 낚시할 때도 스프링 링 바늘을 한번 써 보시고요. 자, 이렇게 풀리고 밑에 얘한테 동조를 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위에 바늘이. 그래서 이 단차가 한 20cm 정도가 딱 좋더라.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 이렇게 조류가 흔들리거나 하게 되면 잘 풀려 나오죠. 그래서 스프링 링 바늘이 주는 또 다른 낚시의 재미, 그 다음에 좀 씨알 큰 애들을 마리수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재미들을 이런 애들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보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의문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고요. 날이 좋아지면 현장에 나가서 또 초보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큰 건 없지만 작은 거라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까 합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그 평일 출조라든지 주말 출조 안내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작전 짜고 초보분들의 어떤 성향인지 어떤 정도인지도 파악하고 서로 얘기 한번 해보고, 뭐 포인트 도보로 갈 거면 도보로, 또 배 타고 갈 거면 배 타고 그렇게 동출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매장 이제 시간을 조금 새벽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해 주시면 그렇게 챙겨서 포인트 가이드까지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올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런 좋은 채비법이나 또는 좋은 포인트 들어가서 멋진 분들하고 함께 낚시하면서 또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